예. 제가 입도 아프지 않고 어 어 컨디션도 나쁘지 않으니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 그 나이도 일갑자에 인제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어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즉 다시 말하면 이 마라톤에 인제 반환점에 인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 국민들이 한 120 살까지 건강하게 허리 굽히지 않고 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건강을 어 가지고 이렇게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메타노니아, 자기의 큰 하나의 어떤 목표의식을 갖다가 보니까 저 역시도 거의 평생을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몸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저도 음식 먹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부터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환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우리가 이 환국 문명을 중국 문명과 도레이 문명에 비견해서 이 환국 문명을 발전시키고 우리 문명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상고사의 7만 4천년의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고자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줄기차게 노력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지금 현재 훈민정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은 바로 한자와 실담어인 것입니다. 실담어는 우리가 쓰고 있기는 하지만 문자로 나타내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대부분은 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너무나 행복하게도 우리 이 한국민이 이 만들고 해왔기 때문에 학문하기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예스럽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 문명 이야기 8번째 학문산책 159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의 음양, 오행, 오방, 오제, 오령이 바로 D형 유전자, C형 유전자, N형 유전자, O형 유전자, Q 유전자인 5 유전자의 형질에 의해서 우리가 오방색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은 바로 부여를 말하는데 부여는 바로 예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동예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이면서 동쪽에 있는 예를 말하는 거죠. 이 예의 원래 지배자는 누구냐 하면은
그 석시인 것입니다. 석시. 설시가 아니라 석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시가 신라에 그 기항하면서 투항이라 할까요? 협력하면서 신라가 강력이 넓어지고 신라가 탄력을 받고 국력이 커졌던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박석김이라는 그 지배자의 형태로서 신라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는 구이족이라 하고 또 구려족이라 하는데 산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족. 그래서 우리 공우강산 박사님께서도 항상 우리는 그 구려족이고 구이족이다. 예, 그래서 이 고구려를 형성하고 있는 9개의 소위 말하는 그 부족이 또 민족이라 해도 좋습니다. 9개의 부족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구이족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을 매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냐면 O형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여를 O 유전자 중에서 변형이 된 O1B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맥족을 뭐냐면 O2 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안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그 전라도 천년사라는 그 책이 지금 현재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출판이 못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그 안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지역은 이 마한강력인 것입니다. 마한강력. 이 마한강력은 그 우리가 그 봉분제도를 보면 알겠는데 그 처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단계는 그 온관묘죠. 온관묘. 온관묘 덕 안에 이제 사람을 넣어 가지고 이제 그 매장을 했던 풍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석실고분인 것이죠. 지금 신라에서도 나오는 목각분 석실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각분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자갈을 깔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봉분이 크게 우리가 그 가야 고분이라든지 신라 고분을 보면 큰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분을 이렇게 그 형성된 것으로 봐서 처음에는 우리가 온갖물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거기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 호남은, 특히 호남은 이 마한강력으로서 이 마한강력은 기본적으로 그 남방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방 문화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남방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 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방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바로 해양 그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립성이 강하죠. 자, 그래서 이 마한강력의 중심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은 영산강과 나주, 그 다음에 영암, 그리고 목포, 그 다음 해남, 그 다음에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고흥, 여수, 순천, 남해, 그 다음에 거제도, 영도, 그 다음에 기장, 그 울산까지 이렇게 뻗쳐져 있는 그 문화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한강력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권은 남방 문화권으로서 그 뿌리가 수수만 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호남 천년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처럼 그
그 온감모 그다음에 그 적승목각본 이런 시대 때 이 주호인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하면은 부여의 후손인 예족이 들어온 시기부터만 따져더라도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 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건너가서 일본을 개척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도레인들이 이들이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로를 이용한 수로를 이용한 농법이 그 전남 영광에서 발견되었고, 그 전남 영광에서 발견된 것이 고스란히 일본 큐슈에 있는 그 유적지에서도 그대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력들이 뭐냐면은 그 큐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bun국화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백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구려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지배자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백제가 그 일본을 이제 다시 개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일본을 개척하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그 유명한, 일본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성왕의 그 아버지, 성왕의 아버지인 그 곤지, 예, 곤지라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냐면 부여에서 건너가서 일본을 현재의 일본을 개척한 아주 유명한 일본의 영웅이죠. 자,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마한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우리가 농경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농경인으로 바뀌면서 바로 뭐냐면 고인돌이 그 이 호남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남 천년사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웃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뭐냐면은 어떤 그 가야 세력과 그 결부시켜 가지고 임나 일본부의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그 일본 식민사관에 기초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뭐냐면은 그 얼토당토한 이야기다. 그렇게 제가 그 내용은 깊이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그 한반도의 서남부를 오랫동안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한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간단하게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한강역에는 이 아까 같이 남방문화권의 기초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마한강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남방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남방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에 지금 현재 쫓겨가 있는 아이누족과요. 그 다음에 조문 그 토기를 만들었던 젊은 토기를 만들었던 세력들과, 그 다음에 제주도의 원주민인 보르고구인들, 이들이 뭐냐면은 남방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들의 유전자가 한반도 서남부는 물건이고 남해의 욕지도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이들이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그 발원지가 어딨냐? 바로 순다 대륙이죠. 사라진 무 대륙이라 말하는 순다 대륙인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유구열도, 큐슈, 제주도, 목포, 나주, 영산강은 세계 최고의 태고사 일에 우리가 상고사의 중심 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주민은 남방계이고 이후 마한을 이룬 북부여계가 대거 이주하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족이고요. 이후에 백제 근초공황 때 만을 병합한
흔적이 보이고, 이들은 남부역에인데요. 마한 주류 세력은 일본 큐슈로 이주하였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수로를 이용한 농경인들이 큐슈로 건너가 가지고 그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일본에 가서 분국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들이 이제 도레인이라 그러죠. 자, 이런 것을 바로 일본의 도레인 문명, 일본 문명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큐슈에서 수로를 이용한 농법을 처음 사용하였고요. 일본의 관동은 신라계가 좀 많고요. 고구려계가 많고, 일본의 관서지방은, 일본은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데, 관동은 신라계와 고구려계가 많이 있고요. 일본의 이제 관서 지역은 마한과 가야, 백제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은 관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한과 가야, 백제계에 가깝고요. 도쿠가와 이와야시는 이에야시, 도쿠가와 이에야시는 이제 관동 사람이죠. 고구려 사람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풍신수긴 토요토미 히데요시 조상은 이 전라도 쪽에서 이주하였다고 보여지고요. 전남 사람은 지금 경상도, 부산이라든지 서울, 경기 지방이 많이 지금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 호남의 주류 세력은 오랜 시간 남방 문화권을 바탕으로 둔 기질과 농경의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남을 뭐냐면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호남을 바로 알지 않을 알아야만이, 왜 뭐냐면 호남이 민주화의 성지가 되고 해양 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근면 성실성과 정의 문화가 많고, 그 다음에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부분에 더욱더 호소력이 더 강하고, 공적인 문제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팔도 지방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류 세력이 있고, 그 다음 비주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남도 주류 세력이 있고 비주류 세력이 있고요. 호남도 주류 세력이 있고 비주류 세력이 있고요. 충청도 주류 세력이 있고 비주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남도 완전히 비주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오늘날에 계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분탕질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충청도 출신인 윤석열도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로서 뭐냐면은 온갖 분탕질을 다 하고 있죠. 호남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주류가 있고 비주류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공시적인 관점과 통시적인 관점이죠. 즉 현실적인 감각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에 기초해서 그거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호남 주류 세력들을 보면은 운동가들의 그 후손들을 보면은 그렇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남 정치인들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너무나 비굴하고 비겁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명예가 뭔지, 무엇이 무엇인지, 조상이 무엇인지 오로지 뭐냐면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꿀만 빨아가 먹고 사는 그런 무지랭이들인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국사 설계도라는 책에서 이제 그 가져온 제가 자료인데요. 옛날에 제가 적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깁니다. 예, 이거를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었던 글인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자니불은 태양신에서 광명사상으로 사라진 무대륙 순다 환인 시대의 철학이다. 이후 북방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비로자니불은 바로 뭐냐면은 이 번개와 같은 그 깨우침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비로자노불은 바로 뭐냐면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모시고 있는 그 보살이죠. 그래서 이 비로자니불은 남방의 태양신에서 북방에 이제 광명사상으로 이어지고 그 광명사상이 나중에 이제 환경으로 이어지는 비로자니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로자니불은 이제 불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이 비로자니불은 정통 우리 태양 숭배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보살 사상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 환경이라든지 이 법화경 같은 이런 것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경우로 이해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 사기인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입삼매에 들어가는 것이고, 적정한 상태의 자의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 전부인데, 거기에 무슨 비로자니불이든 환경이든 번개와 같은 깨달음이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사상은 독서지 어성인으로서 꾸준히 모르는 것을 배워나가고 독서를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성현에 이르는 것. 성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완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무슨 비로자니불이니 환경이니 무슨 법화경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혼란에 빠지게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사성은 핵심이 뭐냐면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 뉴스를 가지고 있으면 생활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는 산중의 권력자이지 그 중도는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뭐냐면 좋은 곳에서 뭐냐면은 그렇게 공기 마시면서 이기적으로 그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뭐냐면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뭐냐면은 가르침을 주고자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생활인이 그 훌륭한 것이고, 이 보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생활인들 중에서 바로 적정 상태에서 입삼매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 근처에 남수밭에, 즉 밭에, 채소밭을 말하는 것이죠. 밭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정리정돈해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극락이라 말하고, 극락을 산스크트는 수카바테라 그럽니다. 수카바테 맑은 숙자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맑은 숙 밭전자입니다. 숙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밭에 뭐냐면 풀 한 폭이 돌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 상태에서 내 마음이 적정의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입삼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인사라 그러죠. 해인삼매라 그러죠. 바닷물에 뭐냐면은 파도가 없이 조용하게 그 들어가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라, 그 바닷물에 고요한 물에 들어가는데 도장을 딱 찍는 것을 우리가 해인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면서 자체적으로 뭐냐면은 독립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중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뭐냐면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얽매여 가지고 소의 고삐를 끼워 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국인의 그 자녀들로서는 보기가 흉한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로자니불을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광명의 부처를 의미하는 신앙대상 법신부이, 부처님은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다. 거짓말입니다. 범어 바이로 차나인데 우리말로 해살이 꽉 차다. 우리말로 해살이 꽉 차다. 음력하면 비로자나가 되고요. 법신은 빛깔이나 형상이 없는 우주의 본체인 진여실상을 의미한다. 예,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에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 세상을 보고 태고사를 채발하는 공부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벽신은 빛깔이나 행상이 없는 우주의 본체인 진여 실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건 다 나오는 내용들이면 이 부처는 신이라고 하였을 망정 평범한 색신이나 색신이 아니며 갖가지 몸이 이것을 근거로 나오게 되는 원천적인 몸을 뜻한다. 즉 태양빛에서 생명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말이죠. 자, 이 부처님 보살님을 형상화시킬 때 천엽연화의 단상에 결과부지를 하고 앉아 왼손은 무릎 위에 놓고 오른손은 가볍게 들고 있다. 부처는 바로 적정 상태의 삶에 들어간 시 부처다. 이건 제가 적은 것입니다. 부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적정 상태의 삶에 들어간 시 부처가 되고 시달리터 보살행의 한 사람이다 이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읽어봤자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황금무 학수는 골장 김태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